현지 시각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군 소속 정보부대 15명이 독일행 비행기에 탑승해 본국으로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파견 불과 이틀 만의 일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전략적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안보, 자원, 지정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요충지로 지구온난화로 항로 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군사물리적 가치가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툴레 공군기지를 통해 미사일 조기 경보와 북극 방어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의 보고로 평가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과 맞물립니다. 여기에 북극권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미중, 러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가 미네소타주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 가능성 시사 이후 알래스카 육군 제11공 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1,500명의 정규군의 실제 투입 지시가 내려질 것을 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육군이 미네소타 폭력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이들 부대를 배치 준비 태세에 돌입시켰다고 전하면서 신중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대통령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을 모든 결정에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을 벌이던 이민 세관 단속 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미국인 백인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 이후 소요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당국 간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 분자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방위군에 동원령을 내리고 주요 지점에 병력을 배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수부대 투입을 실제로 지시한다면 군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시각 8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97%를 때려잡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며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텔은 미국에서 매년 25만 명,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선박들에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며 치욕스러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바이든 정권에서 4년간 벌어졌던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했는데 마두로 축출 과정에서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이 많이 사망했다고 말하며 쿠바가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갈등을 빚어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병든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며 그는 일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 탈퇴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서명한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170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이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확장과 지정학적 재편은 중국과 친중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중국해, 북극, 중동 해상로까지 미국의 통제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송과 군사적 확장 전략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북극 항로와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해상 통제권을 선점해 미국의 해양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극해 접근권을 장악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에너지 전략은 구조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 질서가 다시 군사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중 간 전략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정권 붕괴는 단순한 독재자 제거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약 3,0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산유국으로 미국의 장기 제재 이후 원유 수출과 금융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돼 왔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권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온 핵심 후원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군사 개입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파이프를 서반구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초중진유뿐 아니라 히토류 같은 전략 광물 잠재력이 거론되는 국가로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넘어 방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공급망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성공은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미중 경쟁이 외교적 경고 단계를 넘어 실제 힘의 사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친중 국가들에도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면서 향후 중남미 정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